반갑습니다. 민경욱입니다. 민경 화이팅! 민경 화이팅! 네, 소리가 저 뒤까지 잘 들립니까? 민경 화이팅! 예. 여러분, 저는 여기 모인 젊은이들을 보기 위해서 며칠 전에 이제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가슴이 벅찹니다. 왜냐? 우리가 6년 전에 6년도 지금 넘었어요.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6년 2개월 전에 저희들이 부정선거를 갖고 싸우기 시작했을 때는 여기 가만히 뵈니까 그때부터 싸웠던 초창기 멤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몇 분들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슬펐습니다. 그런 우울감 도 있고 그러는 와중에 저희들이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어디로 했느냐 하면 11번 출 그 앞 몇 년간을 토요일마다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단일 주제를 놓고 부정선거를 갖고 모았을 때 많이 모아야 1000명쯤 됐어요. 물론 광화문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그런 데 올라가서 제가 부정선거 얘기를 할 때 수십만 명이 모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단일 주제로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부정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것 많이 모였을 때가 1000단위였습니다. 근데 아까 존경하는 황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연인원으로 수백만 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는 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상전벽해 같은, 그때 생각하면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세상이 많이 정의를 위한 길로 들어서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힘들게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좀 가슴 펴고 희망을 갖고 더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예,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뭐가 있냐, 재선거 이야기를 합니다. 재선거를 진짜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재선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SNS에다가 쫙 올린 글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예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스트리아에 우편 투표를 하는데 우편 투표에 딱 넉 장의 봉투가 풀이 약해서 떨어졌어요. 넉 장의 우편 투표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접착제가 충분한 접착력을 가지지 못했다. 곧 하나 하고 어느 개표장에서 개표를 하는데 중소 정당, 작은 정당의 투표 참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4명. 그런데 이 테이블, 개표하는 테이블은 6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면서 열심히 보았겠죠. 그런데 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헌법 소원을 제기했냐 하면 우리가 4명인데 6개를 했기 때문에 참관인이 부족했다. 나의 감시 없이 개표가 됐다. 그러니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대통령 선거였는데 재선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유 있다. 우리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투 4개, 다음에 사람 2명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재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우리와 비슷한 사례도 또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독일 베를린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거 기간에 베를린 마라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통이 복잡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 투표 용지 수를 잘못 계산해서 이걸 늦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장 바깥에 6시가 지난 이후에 한참을 서 있다가 누구는 투표를 하러 가고 누구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6시 이후에도 다 번호표 나눠주고 나중에 투표를 하면 되지 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했을 때 이 베를린,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 어떤 판결을 내렸냐 하면
6시 이후에 투표한 사람들은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왜냐하면 6시가 되면 뭘 하죠? 뭘 발표하죠? 출구조사. 출구조사예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출구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투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6시 이후에까지 투표 용지가 없어서 기다렸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은호가 이겼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발표를 하면은 이 오세훈을 찍으려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야 이거 졌네, 이거 뭐하러 찍어, 내가 찍어봤자 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돌아가고 다음에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을 찍을 용기를 잃을 수가 있죠. 똑같이 헌법 소원을 내서 이거는 참정권이 잘못된 것이다, 참정권이 훼손당했다 해서 재선거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베를린 시정부의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재선거만 소리친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김영환 충북지사가 있습니다. 충북지사가 저에게 전화를 하고 서로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7시니까 6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가 선거 무효 소송을 벌이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입니다. 다음에 인천에 교육감 후보 이대형 후보가 있습니다. 보수 후보였는데 그 후보가 1% 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그 후보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도 재검표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천에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냈던 유정복 시장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허식 의장, 인천시의회 의장도 지금 재검표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투표가 어떤 투표였느냐 하면 부실 투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실 투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적으로 보면 됩니다. 예, 논점을 흐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선거를 하자는 게 뭐예요? 선거가 잘못됐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실 정도로 잘못된 걸로 재선거를 합니까? 선거가 뭐였기 때문에?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투표지 안 나눠준 것만 갖고 사람들이 이건 부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부정의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표를 세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예. 자, 이게 보십시오. 이거는 충북도지사 선거고 요거는 인천시장 선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빨간색은 어디예요? 국힘당. 파란 건 어디예요? 민주당입니다. 요 가운데 보시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0. 0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른바 대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수십만이 움직이는 투표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에 300만이죠. 그런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움직이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복잡한 설명 다 치우고 사전 투표, 사전 관내 투표, 사전 관내 투표, 당일 투표가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전체 투표하고 비슷해야 해요. 이게 수학적 공리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 왼쪽은 뭐냐면 사전 투표에서 당일 투표를 뺐어요. 자기가 사전 투표에서 50%를 얻었어. 당일 투표에서는 60%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은 다 왼쪽인데 여러분 보세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빨간 거는 전부 다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파란 거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여기 인천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근데 이 가운데 빨간 건 뭐냐 이러실 거예요. 가운데 빨간 거. 이 빨간 거는 중소 후보입니다. 중소 후보예요. 표를 많이 얻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사전 투표나 당일 투표나 관계없이 똑같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서울만 그럴까요? 인천만 그럴까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래요. 부산시장, 강원도지사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의 증거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전투표, 당일투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속지 마세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1. 젊은이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 거짓말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십니다. 2. 이 좌파, 그러니까 진보,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좌파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좌파 성향의 정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은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고, 이념의 이 좌표 속에 왼쪽으로 쫙 가면은 거기 정의당, 녹색당, 무슨 노동당, 별 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좌파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하니까 좌파들은 사전투표에서 유리해야 되겠죠? 아무도 안 유리해요. 민주당만 유리해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젊은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보수 성향의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이 하고 좌파 성향에 갔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녹색당, 정의당 이런 것도 사전투표에서 유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세 번째, 민경욱, 황교안 대표님 이런 사람들이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사전투표 안 한 거 아니야, 보수가. 여기는 약간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했어요. 한동훈이는 모든 후보들에게 사전투표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후보의 운동원들, 모든 후보의 가족들한테 전부 다 사전투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통령이 사전투표하고 당대표가 사전투표를 하고 후보들이 사전투표하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경욱,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사전투표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통령 말 안 듣고, 대표님이 대통령감이니까 제 말을 들었다고요? 그러면 제가 대통령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고요. 다음에 여러분,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건 2020년 4월 15일부터입니다. 2020년 4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쫙 많이 난 거, 이건 언제부터냐면 제가 부정선거를 몰랐던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그 투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서울에서 이러니까 서울의 특정 구 15분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 지키려고 제가 알람을 틀어놨는데 알람이 울리는데 제가 12분 30초에 맞춰놨거든요. 2분 30초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도 좀 볼까요? 수상한 사전투표 결과, 여기 박찬대하고 유정복 후보가 송도 1동과 2동에서 3040, 1440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서울에 425개 동이 있습니다. 425개 동이 아주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하나의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다르고 항상 민주당만 유리했습니다. 425개 동에 하나의 예외도 없이. 경기도에 599개 동이 있는데 599개 동에 하나의 예외도 없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만 유리했습니다. 전국이 그렇습니다. 전국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통계학 교수님이 우리 팀에 들어와 계십니다. 통계학 교수님, 서울대 통계학과 나오신 훌륭하신 그 교수님이 계산해낸 거에 따르면 10에 마이너스 3000승분의 1이라고 그래요. 10에 마이너스 3000승이죠. 그러니까 10에 3000승분의 1. 그거는 뭐냐면 지구 말고 태양계 말고 이 은하계 말고 전 우주에 있는 분자 말고 원자, 그 원자를 눈 감고 찍고 이렇게 다시 뒤돌아 눈 감고 또 찍어서 딱 그걸 맞추고
또 해서 맞추고 하는 거를 34번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부정선거가 맞아? 아니 뭐 대수의 법치처가 맞아? 이런 의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 의심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숨길 게 많고 큰일 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신의 하나님의 섭리는 희찬은 있어도 오찬은 없습니다. 네, 다음에 천망회회 소위 불루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늘의 망은 너무너무나 크지만 촘촘해서 하나도 거르는 일이 없다. 이게 있고, 링컨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는 꿍꿍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함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써 6년이나 온 것도 많이 온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의는 반드시 오고, 지금 그 서광에 비치는 것이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저기를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당일 투표 수개표, 당일 투표 수개표,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거는 해체. 수개표를